하던 거 좀 해볼까요? 이제 슬슬. 생새로 북극 녹이기 두 가자. 근데 좀 재밌긴 해. 넘버원 게임은 로사님 게이저일 해주세요. 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저기 그 도배 컷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거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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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오빠's 강남 스타일. 45개 남았거든요. 46개인가 비바님? 그걸 어떻게 저축해 놓을까요? 다음에 또 도배하면 밀어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45,000원치 도배 사드. 네, 저축해 이응이응? 놓을게요. 그러면은 저장해 놓겠습니다. 용도 사드에 로사님 셀 카페는 뭔지 아시나요? 도배 스킵권 45,000원, 46,000원 남았어. 4개 했었나? 뭐 5개였을 거예요, 아마. 셀 카페. 카페는 카페고 셀은 팔다니까 카페 팔 아니에요? 리스트 꼬르지. 자, 아무튼 오늘 학생들의 공포괴담. 자, 시작해 볼까요?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사님 윈도우글 이 뭐게요? 창녀. 네요. 지체 없이 바로 갈게요. 근데 창녀는 스피어 걸 아니에요? 스피어도 창이니까. 아니야? 후. 빛이라고요? 어렵네. 진행이 나의 빛이야.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갈게요. 교사님 부금이 슬프지 않나요?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학생들의 생각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 그럼 자리에 들어가렴. 강유재 선생님의 목소리는 놀란 듯 조금 떨렸다. 이로 인해서 내 표정이 꽤나 무서웠음을 알려찾았다. 나는 다시 특기인 무표정을 하고 내 자리로 들어갔다. 프로스티튜트 누굴 째려본 거야? 라고 설마. 하는 것이 바로 매칭부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따라 많이 그리는 애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설마 호나빈? 호나빈이가 이제 이제 옆자리가 아무튼 같이 이제 앉았던 걔구만. 나는 아니겠지 뭐. 내 소개가 끝나고 마지막 학생까지 소개가 끝났다. 강유주 선생님은 첫 시간이다가 보니 수업은 안 하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만 했다고 한다. 지난 이야기 요약. 지난 이야기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일단은 이세루의 요 엄마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얘 이름 누구였더라? 지금 이번 편 주인공 이름이 누구였죠? 아시는 분? 야, 부금 소리 혹시 너무 크면 얘기해 줘. 좀 줄이게. 세이인가? 예, 은세이. 은세이 과거 얘기거든요. 은세이가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 얘긴데 1, 2장은 이제 은세이가 집에 갔더니 엄마가 목매달고 아버지는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지고 경찰에 이제 부양돼가지고 혼자 이제 인생을 사는 삶을 맞이하고 맙니다. 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데 이제 그때부터 착각, 환각 같은 게 보여. 이게 환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은세이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봐요. 근데 그 능력이 은세이의 능력이 아닌 그림자의 능력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림자가 계속 은세이를 꼬드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이제 집어넣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넣고 있는 거지. 이 은세이에게. 그래서 은세이는 일단 굶어 죽기 직전에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알바를 구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구해서 먹을 것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밥도 먹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는데 1학년이랑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1학년 3학년이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좀 3학년에 유명한 선배들 2명이 있어요. 근데 얘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 잘생겨가지고. 근데 얘 은세이가 좀 이뻐가지고 그 3학년에 그 남학생한테 눈에 띄었어. 집주인은 잘못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네, 잘못 없어. 네, 그래가지고 라필기랑 나도 몰라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보다 보면 나오겠지. 맞아, 핫도그 선배. 맞아, 핫도그 선배랑 이제 라필기 해가지고 라필기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여자 있죠. 얘의 오빠야. 얘의 오빠예요. 라필기가 라채은이었나 누구야 이름 씨.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마 이제 오빠거든요. 아, 라체린의 오빠가 라필기야.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를 은세이가 잘 다녀야 되는데 1학년부터 3학년한테 벌써 찍힌 거야. 왜냐면 라필기랑 그 핫도그 선배를 좋아하는 여자인 3학년이 일진 애들이 이미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 꼬리 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짓밟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짓밟으려고 하는 중이고, 일단은 막아서 주고 있지만 이 은세이가 상대의 그 마음속이 읽힌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더 정신병이 걸리는 상황에 오고 있다까지가 거의 이장 상황이긴 합니다. 3학년이 1학년한테 간섭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1학년으로 들어온 지금 이제 그 방금 들어왔던 그 이름 뭐야? 호나빈이라는 애가 얘도 일진파거든요. 3학년에. 그래가지고 3학년에 있는 여자애들이 시켜가지고 네, 호나빈이가 와서 대신 이지매를 할 준비를 1학년에 와가지고 이지매를 할 준비를 작업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고요. 아주 운이 좋게도 이세루라는 애가 그래도 3학년에서 입지가 좀 센 애인가봐요. 여자애들을 개패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은세이를 막아주는 입장으로서 지금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3학년은 1학년한테 간섭을 할 수 없죠. 수업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대에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1대1 상황인 은세이와 아마 이 호나빈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얘기 중에 지금 이지매를 어떤 식으로 막아내고 당해내고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당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는 앞으로 이제 내용을 봄으로써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1, 2장의 요약입니다. 이 정도면은 요약 잘했죠. 솔직히 기억도 잘 하고 있고 완벽하죠? 내가 기억력은 그래도 좀 좋은 듯. 이거는 뭐 거의 뺀 거 없이 다 얘기했다고 보면 돼. 내용인즉 교과서에 목요일에 일과조와 나눈 중과 많은 교과서를 들고 다니기 힘들 때니 교실 뒤에 옆에 비싼 각자 서물함을 이용하라고 했다. 출석번호가 어떻게 되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강윤주 선생님은 1번부터 끝번까지 차례를 불러줬고 이름도 키순이 아니 완전 무작위로 편성된 번호였다. 그 와중에 나는 13번이었다. 특별히 좋아하거나 자주 싫어하는 숫자는 없었지만 요즘 13이라는 숫자와 엮이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의 말씀은 1교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었고 종이 울리자 칼같이 말추며 모두들 집에 잘 가고 내일 보자고 하셨다.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으니 강윤 선생님은 씩 웃으면서 오늘 입학식이기도 하니 1교시가 끝나면 전교생 모두와 학교시키라는 교장 선생님의 지침이 있었다고 했고 순간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가방을 챙겼다. 환호성을 지를 때 나는 반 학생들의 생각이 들린 현상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내 머리가 이상하거나 영화에서 보던 초능력이 생겼나 얼토당토 안 되는 망상을 했지만 헛수고였다. 생각을 분명히 들렸고 실제로 나를 보고 다들 한 번쯤 해볼 만한 생각이었다. 특히 호나빈의 경우 완전 진심으로 들렸다. 일단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진짜 들리는 건지 허나 잊고 있었다. 오늘은 첫 아르바이트의 날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빨리 걸으려 했으나 호나빈이 길을 막았었고 남아있는 학생 몇 명이 눈길을 이쪽으로 향했다. 세이 잠깐 나 좀 봐. 나 바빠. 첫날부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해.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 너하고 할 얘기가 없어. 성가셨다. 이 소학마랑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좋을 게 없다는 예감이 들었다. 은세이가 말투가 왜 이러냐면 고아가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애가 언어장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다 끊어서 말을 해. 트라우마 때문에. 호나비를 지나쳐 받고 나서 호나비는 포기하지 않고 내 손목을 잡아채서 언성을 높였다. 뭐가 문제야? 왜 날 죽이듯이 노려봐? 이거 놔. 싫어. 맞아주기 전까지는 안 놔. 연기다. 지금 호나비는 남아있는 학생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다. 마치 얘랑 나랑 엄청 친한데 갑자기 얘가 차갑게 굴어하는 느낌이거든. 난처하게 만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나도 가식적인 호나비의 말과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다. 놓으라고 말했어. 내 몸에 손대. 최대한 무겁고 차갑게 대답했다. 내 말을 들어 호나비는 충격을 받아서 암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경악을 숨기지 못하고 날 바라봤다. 말 더듬는 게 사라졌어? 손목에 가해진 힘이 약해짐에 느껴지고 손을 뿌리쳤다. 세이야, 너의 작전이 그거라면 너랑 어울려줄 이유는 더더욱 없어. 아이 뭐야? 아이 진짜 뭐야 이거? 공업용어 언어 더듬이야? 왜 말을 잘하지? 너가 뭘 하려는 건지는 다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말 걸지 마. 친한 척도 하지 마. 빙고. 이미 말려들었네. 너의 소원대로 해줄게. 넌 좆됐어 이 개같은 년아. 호남에 대한 추잡한 본성이 들려왔다. 저런 생각을 하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광배를 보니 소름이 돋았다. 둘이 무슨 사이지? 원래 친해지는데 나빠진 거? 아니면 초면인데 저러는 거다. 몸을 돌려 빠져나왔고 울먹거림이 뒤에서 들렸다. 난 인사만 했을 뿐인데 그건 마치 내 억울한 심정을 들어달라면 일부러 내는 큰 울음 같았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호남이 옆에서 달래주듯 말을 걸고 이 학생들의 생각이 들리기 전에 건물 밖으로 내달렸다. 또다시 온 세상이 검하게 전멸했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교문에서 뛰어갔다. 교문을 지나고 좀 더 달려가서 달리기를 멈추고 헉헉대며 숨을 골랐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생각 않고 바로 편의점으로 향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뭔데? 요? 호남이에게 말을 정성을 했는데 뭔가 특별한 조건이라도 있니?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 화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호남이에 대한 저 맹목적인 공격성은 홍채란의 명령 때문이라 보면 되겠고, 물론 여전히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딱히 그림자와 관련이 없는 상황 안에 계속해. 학생들이 바글바글했다. 이를 보고 다시 달릴까 고민했지만 이내 달릴 이유가 없음을 알아채고 편의점까지 남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갔다. 목적지에 가까워져서 오고 가는 학생의 수가 많아졌고 10시 20분경에 편의점에 도착하자 큰 트럭 한 대와 계산하다 정신없는 점장님의 모습이 들어왔다. 주저없이 문을 열고 입장에서 앞치마를 둘렀다. 학생 그 앞치마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점장님 저예요. 저 왔어요. 응? 세이구나. 잘 왔어. 점심도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줘.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물량은. 입학식 첫날이라 1교시만 하고 끝났어요. 그런 거였어. 어쨌든 세이야 계산대 와서 봐줄래? 납품 트럭까지 와 있는데 물건을 못 받고 있어서 빨리 갔다 올게. 네 해볼게요. 점장님은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운전자에게 달려갔다. 젊은 친구 아침부터 고생이 많구만. 죄송합니다. 손님이 몰라서요. 아니었어요. 오늘은 고등학교 입학식이기도 하니 조만간 이렇게 될 건 알고 있었지. 이 게임 좀 됐어요. 근데 자네 계산대를 비워도 되나? 이거는 메인 게임이 아니고 DLC거든요. 이거 학생들의 공포계단 메인 보고 오는 게 좋아요. 메인이 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메인 좀 재밌는데 메인을 봐야 DLC를 이해함. DLC는 그냥 소설처럼 글만 나오거든요. 근데 글이 좀 잘 썼어. 생각 이상으로 되게 몰입되게 잘 썼어요. 좀 재밌습니다. 약간 근데 메인이 엔딩이 좀 아쉬워가지고 DLC를 보면 좀 바뀌지 않을까 해서 DLC 보고 있긴 해요. 얼마 전에 알바 하나 몰입했거든요. 그 정도인가 싶은데 솔직히 아예 안 알려져 있는 게임인데 아예 안 알려져 있는 게임 치고는 너무나도 설정 뭐 디테일 재미 뭐 루즈하면은 하나씩 재미 포인트 집어주는 거는 게임으로서의 역할은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밌어요. 진짜 막 그냥 존나 개 명작이다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좀 그냥 간단하고 재밌게 볼만해. 네, DLC는 연초 없이 글만 나온대요. 저기 앞치마 둘은 여학생만인가? 자기도 저런 예쁜 알바를 구했구나. 근데 글만 있는데 연상이 딱 돼요. 이게 소설 읽으면은 머릿속에 내용이 막 구상되는 것처럼 글을 잘 써가지고 좀 리얼하게 좀 드러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대사가 좀 많이 날거라서 재밌어. 맞아.
점장님이 밖에서 상자를 받는 동안 계산대에서 물건을 전념했다. 계산하면 또 오고 계산하면 또 오고 속도를 내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아르바이트가 왜 이렇게 바쁜 거였나? 시급을 높게 부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득하나인데 거기까지 미냐고요? 볼 거면 다 봐야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있겠지만 몰려드는 손님은 상대에게 정신이 없었다. 회주 오빠 어디 가고 우리 학생이? 물론 내가 계산대를 맡고 있음에도 위험을 품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구나 하고 스스로 결론 지었기에 그렇게 계산만 하기를 20분째 손님이 기세에 조금 줄어들 때 들어서 전장님이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얼핏 받은 무게와 상대해 보는 걸 겹겹이 싸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경고를 날렸다. 얘들아 비켜줘 다칠 수 있어. 와 편의점 오빠 힘세다. 비켜달라니까. 뒤쪽 창고에 상자를 내려놓고 땀팔팔 흘리며 계산대로 돌아왔다. 무거워준 줄 아네. 계산대 보느라 수고했어. 점장님도 고생했어요. 그러고 보니 마트나 편의점 계산대 보는 거 처음은 아니지. 처음인데요. 진짜 처음 맞아? 능수능란한데? 제 적성에 이게 맞나 봐요. 은세이 너 대단한 능력자구나. 고마워요. 뭐야 은세이 너가 왜 여기 있지? 계산대 앞에 익숙한 목소리가 날 불렀다. 라필계 선배였다. 3학년 선배죠? 오늘부터 여기서 알바 시작이에요. 어쩐지 누구한테 쫓기듯 뛰어가더라니 알바하러 가는 거였구나. 네, 선배는 여기 어쩐 일로 출처에서 뭐 좀 먹을까 해서 왔지. 저기요, 저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라피게 선배 뒤에 이세루 선배가 불쑥 튀어나왔다. 이세루 언제 내 뒤에 있었냐? 딱히 따라한 건 아니까 놀라지 말아주세요. 너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너랑 동갑이가 어린 사람에게 존댓말하는 건 진짜 적응이 안 돼. 뭐 아무렴 어때요? 그래 너의 마음대로 해라. 조민 선배는요? 민이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왔어. 참 호나민이 지랄 안 하던? 잠시 고민했다. 이걸 말해봐라. 조금 하긴 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역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년이지. 호나민? 아 그 홍찬 옆에 있는 후배. 세이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점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질문했다. 라필계 선배가 대답을 해줬다. 들자면은 긴데 우선 말 못해요. 워낙에 듣는 기가 많으니까. 나와 점장님은 주위를 둘러봤고 힐끔힐끔 계산대를 보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그중에 홍철아가 같이 있던 3학년의 여학생도 있었다. 보나마나 홍철아는 귀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다. 와, 다 보고 있네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사람 좀 빠졌을 때 들어보자. 선배들은 안 바빠요? 시간 많으세요? 상관없어. 미니도 먼저 가버렸겠다. 심심한 거보단 낫겠지. 저도 괜찮아요. 어머 그럼 나도 여기서 죽치고 있어볼까? 홍철아니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한 말이었다. 넌 또 왜 왔냐? 학생이 편의점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라피기 너한테 볼일 없으니까 신경 꺼. 그건 그렇고 은세이야 너가 감히 나빈이를 울려? 우리 문자씨 또 뭐가 불만이실까? 바닥 청소 한 번 더 하실래요? 이것도 무슨 소린가 싶었다.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홍철아 어이없듯 웃음을 쏘아붙였다. 라필계 선배와 이세로를 무시한지 다 들었어 은세이. 너가 애들 앞에서 나빈이를 울렸다고. 학교 끝나자마자 나빈이 데리러 내려갔더니 이게 무슨 일? 너희 반 애들이 나빈이를 달래주고 있더라. 나빈이 왜 이러냐고 하니까 다 대답해주더라. 가관이던데? 은세 이 나쁜 년아 꼭 그렇게 했어야 됐니? 홍철아는 편의점에 있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점장님의 무거운 목소리로 주의를 묻다. 손님 편의점에서 소란 피우면 곤란합니다. 이 말을 못 들은 척 홍철아는 말을 이었다. 친구 되고 싶다는 애를 울려놓고 남자랑 히히덕거리고 있네. 그렇게 연상감이 좋아? 혹시 고영이가 피고영인의 관계를 빙자 원조 교제라도 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전 남자가 아닌데요? 홍철아는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막말을 던져했다. 라피게 선배가 화를 내면 뭔가를 말을 했으나 점장님이 먼저 싸늘한 목소리 경고를 했다. 경고합니다. 업무방해죄로 더부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멸골살인이 됐으면 그 정도로 사리분별 정도 해주시죠. 야 그래도 그건 아니네. 촉법소년은 아니네요. 홍자는 움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다. 어머 오빠가 보기보다 박력이네. 좋아요. 소원이 실한데 나가야죠. 이거 계산이요. 딸기맛 막대사탕 하나를 손에 들고 1,000원짜리 지폐를 계산대에 던지듯 놓았다. 버스럽던 필요 없어요. 동전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능숙한 손놀림으로 포장을 벗겨보는 막대사탕을 입에 넣은 채 나갔다. 와 씨와 내가 옆에 있었다면 바로 싸대기 날렸을 텐데 존나 싸가지가 없네. 라첼 너도 저렇게 주제넘게 행동하진 않거든. 내가 그렇게 빡대가리를 보이냐? 너희들 너무 활기찬 거 아니니? 진정해주지. 싸우지 말라 니까. 저 대학도 없는 미친년.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홍차는 세상에 불만이 많아 보이네요. 내 말이. 이세돌 선배는 손목을 돌리며 건조하게 말했다. 언제 한번 날 잡고 참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해라. 점장님 한동안 말이 없으자 살며시 입을 열었다. 세이야, 비록 알바 첫날이지만 일찍 들어가서 쉬어도 돼.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면. 이후 점장님은 굳은 표정을 지우지 못하셨고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고 정리를 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만 했을 뿐. 나도 말없이 계산대에서 계산만 했다. 라피게 선배는 이세돌 선배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컵라면을 앞에 둔 채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들린 내용에 보면 호나비는 어떤 인간에 대한 설명이었고 강남에서 봤을 때 느꼈지만 호나비는 라피게 선배에 상당한 친근하게 보였다. 정작 라피게 선배는 엄청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처럼 보였으니 이세돌 선배가 호나비에 대해 질문해도 이상할 점은 없다. 구석했던 홍차라는 수족은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고 점장님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세이야, 계산대는 교대로 맡아 점심 먹자. 너 먼저 먹을래? 네, 그렇게 할게요. 알았어. 계산대 아래쪽에 도시락 있으니 그거 먹고 있어. 가게에서 산다 일회용 그릇에 두 개가 플라스틱 숟가락들과 놓여있었다. 다른 하나는 제육덮밥, 치킨 마요 덮밥엔 세이 거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다. 덮밥을 들고선 선배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이동했고 이세돌 선배는 탁자 사이다 페트병에 놔두고 의자에 기댄 채 편의점을 쭉 훑어보고 있었고 라피게 선배는 컵라면을 반쯤 비운 상태였다. 오, 그 집 맛있는데 잘 골랐네. 아르바이트생에게 점심도 챙겨준다고? 한 숟가락 드려요? 많이 됐어. 뺏어 먹고 싶지 않아. 너 여자 편의점 되게 빡세게 돌아가네. 학교 마칠 때면 진짜 끝내주겠어. 매일이 오늘 같을 거 아니야. 그럴지도요. 시급 얼마인지 물어봐야 될까요? 10,000원이요. 10,000원? 엄청 세네? 선배는 별말 않고 나무젓가락 남은 라면을 깔끔하게 비웠다. 나도 그릇에 뚜껑을 열어 소스를 짜 넣고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덮밥을 이리저리 비볐다. 차가웠지만 맛있는 냄새가 올라왔고 망설임 없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밥이었다. 맛있었다.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고 나를 보고 이세돌 선배가 웃었다. 맛있어요? 입에 덮밥을 한가득 넣고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가. 휴대폰에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피게 선배는 말하다 말고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러고서는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미니 전화네. 약속 있다더니 깨졌나? 그럼 먼저 가봐요. 나중에 호나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너 그놈의 존댓말 됐다. 포기할래. 먼저 가볼게.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에 얼굴을 댄 채 나갔다. 그럼 다리를 꼰치 앉아있던 이세돌 선배가 말했다. 풀게 돌아가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내 착각이었다. 측면에 향하던 자세를 바로잡고 두 손 깍지를 낀 채 팔꿈치를 탁자에 올렸다. 그리고 턱을 손가락 위에 올리며 내 얼굴을 응시했다. 우리 은세이 후배님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네? 참 아직 알바한 중에는 조금 곤란하려나? 그럼 밥 먹는 동안이라도 어떨까요? 지금 선배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밥 먹는 걸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손이 멈춰있다고요. 아, 네. 먹던 밥부터 다 먹어야지. 이세돌 선배는 손가락을 뜨는 날 미소에 머금고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밥 먹는 걸 관찰당한 것도 그랬지만 누군가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쳐다본 적이 있었나? 저기, 응? 제 얼굴에 뭐라도 묻어있나요? 아니요? 장난스럽게 말하던 이세돌 선배는 조금 진지한 톤으로 말했다. 홍천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굳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으니 먹으면서 들어주세요. 다시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오늘 처음 본 3학년 선배가 이렇게 1대1로 설명을 해줄 정도라면 평범한 불량 학생이 아니라는 뜻이야. 귀를 기울인 채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이세돌 선배는 내가 밥을 먹는 동안 한 번도 나한테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홍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화려했다. 2학년 입학식 때, 그러니까 지금의 3학년 선배들이 갓 1학년이 되던 시기에 그 당시 3학년과 시비가 붙어 크게 싸운 걸로 시작해서 1학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서 괴롭혀온 것.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골칫거리였다. 홍천안의 악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민 선배였다. 허나 짝사랑 대상도 홍천안을 완전히 멈추는 건 불가능. 조민 선배 앞에서만 주춤하지 그 외의 경우는 달라지는 게 없었다. 오히려 조민 선배를 언급하면 홍천안은 더더욱 흉포해지는 역효과가 났다. 내가 홍천아에게 찍힌 이유도 어디 감히 1학년인 민혜에게 말을 걸어 같은 느낌이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얼마든지요. 학교에서는 왜 홍천아를 제재하지 않나요? 거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홍채란의 친인척 중에 속칭 백이라고 불리는 인맥들이 꽤 많아서 함부로 건들 수 없다고 한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학교에 끼치는 영향도 강하다고 한다. 때문에 홍채란은 매번 가벼운 경고만 받고 처벌다운 처벌은 받지 않았고 아나무인하게 행동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 이세루 선배는 어째서 강당에서 홍채란을? 아 그거는 비밀로. 대답에 회피하면 미소를 지었고 홍채란보다 더 집안이 대단한 건 아니겠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홍채란과 엮이는 건 모두 기피해요. 조민은 그나마 컨트롤해줘서 이 정도인 거죠. 조민 선배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조금 납득이 간다. 분명 홍채란은 찍혔다가 조민 선배가 구해준 케이스도 있었겠지. 근거 없는 인기는 아니라는 거다. 호남이는 다 궁금하겠지만 그건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죠. 일단 라필기한테서 들어야 할 말도 있고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 그렇군요. 도시아가 비우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다.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무슨 질문일까요? 홍채란이 전교 회장이라고 말했었는데 후보로 출마하시나 해서요. 그걸 기억하시네. 네 맞아요. 그래야 홍채란을 조질 명분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이세루 선배는 홍채란이 무섭지 않으신가 봐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여유로운 미소에 가소롭다는 표정이 섞였다. 이유를 물어도 안 가르쳐줄 게 뻔하기 때문이라 굳이 질문하지 않았다. 참 점장과 계산대 교대 안 해도 돼요? 이세루 선배는 빈 플라스틱 그릇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교대로 점심 먹기로 했었지. 홍채란 이야기를 듣는다고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네, 교대 해야죠. 식기를 치우고 점장님에게 갔다. 도시락은 어때? 입맛에 맞았어? 네, 맛있었어요. 점장님도 점심 드셔야죠. 그래, 그동안 계산대에 맡길게. 점장님 대신 계산대에 섰다. 자리를 정리한 동안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평소에 이렇게 드시는 건가? 물론 나에게 점장님을 걱정할 이유는 여유는 없다. 당장 레트로트 식품의 끼니를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간이 좀 지나자 몰려드는 손님의 수가 줄었고 유리로 된 문이 여닫히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편의점에는 이세루, 나, 점장님밖에 없었다. 인파는 거짓말할 정도로 어느새 발길이 끊겼다. 꽤나 여유롭네요. 한가해지자 여러가지 생각의 틈이 생겼다. 이세루 선배가 계산대로 다가왔고 살 거라도 생겼나? 저 사람이 점장이라 하셨죠? 네? 네 맞아요. 갑자기 점장님 얘기는 왜 할까? 당황했다. 이 편의점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편의점이죠. 무엇보다 평소에 볼 수 있었던 이름 로고도 아니고 즉 이 편의점은 가맹점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편의점 안쪽을 둘러보고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아무래도 어딘가 계속 소속되지 않은 개인적으로 차린 편의점 같다. 그럼 점장보단 사장에 가깝지 않겠어요? 글쎄요? 저 그런 건 잘 몰라서. 꽤 잘 알고 있네? 먹던 걸 정리하고 계산대에 다가오셨다. 야, 점장이 만약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단 편의점의 장은 맞으니까 점장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하죠. 점장이 곧 사장인 것도 있으니. 어째서일까? 묘한 기류가 흘렀다. 이렇게 착하다고? 대단하네요. 개인적인 편의점을 찾았을 정도로 꽤나 재력이 있는 모양인데 게다가 지지적으로 안성맞춤인 것 치고 몰려드는 손님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지금 꼭 해야겠니? 불편해지는 기색이 역력해도 아무래도 남이 듣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요. 경솔했네요. 실례할게요. 은세 후배는 나중에 또 보죠. 네.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까닥거리고 편의점에서 나가려다 멈칫했다. 참 점장님? 왜? 저 지냐대 아래쪽에 살짝 파손되어 있었어요. 저게 부서지면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진짜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새 지냐대로 바꿔야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뭘 이 정도로요? 그럼 실례. 그런 건 왜 말한 거야 점장한테? 알바에게 점심도 따로 챙겨주고 최저 시급의 2배 이상을 해당하는 시급을 주는데 뭔가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 말이지. 뭘 노리고 있다는 거야? 고용한 알바가 마음에 들면 돈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리자 생각보다 엄청 순진하네. 때 못지 않은 순수한 아이였자. 당사자가 아니라서 직접 판단을 못하겠네. 쟤는 왜 이상한 소리를? 뭐 지년대를 지적해준 건 고맙지만 머리를 긁적이면 난처하다는 듯이 웃어보여.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잠시 내 눈치를 보고 쉬었다. 이걸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하는 듯. 저기 세이야, 그 얘기 말인데 홍채란이요? 맞아.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딱히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설명했다.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좀 곤란한걸. 평범한 문제 정도가 아닌데. 게다가 그 옆에 붙어있는 1학년까지 오늘 겪은 일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자니 허탈함과 억울함이 밀려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조민 선배에게 강당이 어디인지 물어본 죄? 이게 죄야? 하루도 안 돼 적대받을 정도로 중절해진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호남이나 홍철아에게 들은 이야기만 날 괴롭히며 대성을 살잖아. 이게 정녕 인간의 사고방식인가? 씨발년들 개같은 새끼들. 안 그래도 최근 미쳐도 이상하지 않을 일만 잔뜩 일하는데 왜 너희들까지 지랄이야? 난 잘못 없어. 난 무죄야. 아니 무혐의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뭐야 이거? 세이야? 왜? 어째서? 은세이! 아 죄송해요.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야 뭐야 이거? 이게 누구한테서 들리는 거야 이거? 이거 점장인가? 점장은 아니고 은세이겠죠? 근데 은세이 독백이 맞겠지? 세이 본인이겠죠? 근데 나 그냥 좀 무서운 상상을 했어요. 사실 점장이 홍채란 쪽 소속의 멤버 중에 하나인 거고 홍채란이 실수로 죽였던 사람들을 소각하는 것이 편의점일 수도 있다라는 어두스이 새어났다. 점장님은 계산대에서 쓱 보고 다시 나를 바라봐. 그게 바로 지금 DLC 전에 원작의 호텔 같은 느낌인 거지. 시체 소각장처럼. 또다시 침묵. 괜한 말을 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 눈앞이 검게 정렬한다. 점장님 말해 세이야. 오늘은 이만 들어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파요. 아직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이대로 붙잡고 있으면 능력이 떨어지겠지. 수고했어. 시간당 10,000원. 3시간이니까 30,000원 여기 있어. 10,000원 지폐 3장을 두 손을 받았다. 고마워요. 제멋대로 끊어서 죄송해요. 자 신경쓰지 마. 알바 나오고 싶으면 연락해. 난 언제든지 한정이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잘가. 여기 들어가서 쉬고.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야. 비정상일 정도로. 이제 각 고향한 알바인데 동정sam을 느꼈다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않을 텐데. 거봐 역시 뭔가 있다니까. 내 경험상 이유 없는 호의는 없어. 응? 세이의 반응이 좀. 손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이에 대한 점장의 호의는 내 생각은 솔직히 모르겠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맞긴 해요. 중립이긴 해 아직까지는. 순수한 도움 같지는 않아. 절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리고요 아무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점장님의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세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홍채라는? 그렇다라는 거는 뭔가 좀 애니까 그게 가능하다?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난 점장님 못 믿어. 보면 모르겠어. 지켜봐야 돼. 그렇게 말씀해보면 할 말이 없는데 뭐 저도 자세히 아는 거 아니니까요. 점장이 세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잘 모른다. 들어보는 게 맞겠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주변 모든 걸 신경 쓰지 않고 원룸을 향했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다.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함을 느꼈다. 방에 들어와서 가방을 아무 데나 집어던졌고 내 몸도 이불 위로 집어던졌다. 오늘 일들을 곱씹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지 경이로울 정도. 입학시 첫날 교문 매정 조민섭 라필기 선배 강당 홍채나 호나비 이세루 선배 1학년 5반 강유지 선생님 국어 1교시 편의점 점장님 트럭 계산대 홍채란 치킨말덮밥 암전 생각이 들린다. 또 암전. 내가 강당만 스스로 찾아갔어도 매점만 가지 않았어도 말 걸지 않았어도
무심한 나의 행동들에 원망하는 순간이 되었다. 한편으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허탈감을 느꼈다. 답답했고 너무 답답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욕을 퍼붓고 싶어질 정도로 한심했다. 자괴감과 후회는 뜬금없는 타이밍에 몰려드는구나. 깨닫지 않아도 돼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이미 엎질러 앉은 물에 쏟아진 쌀알인데. 너무 아프다. 홍차가 거우나비를 향한 분노는 나를 향해 있었다. 내 탓은 아니야. 자책은 그만해. 시체처럼 누워있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 발견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가지 않을까 하는 병신같은 상상을 하면서 잠들고 눈을 뜨면 천국은 바라지도 않은 지옥이었으면 좋겠다는 망상을 하면서 괴상망측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웃기지도 않네. 이래선 자살하는 어머니랑 똑같으니. 결국 한심한 망상을 접고 일어나 교복을 벗어서 아무렇게나 휙휙 던졌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아침에 교복을 갈아입느라 벗어둔 내복을 입었고 내복을 다 입자마자 다시 이불 위로 쓰러졌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상태로 몇십 분 동안 눈 뜨고 죽은 듯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감각도 느끼지 않았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잠에 빠졌다. 눈을 뜨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속. 전에 비슷한 광경을 봤다. 이건 꿈이겠구나 하고 익숙함이 느껴졌다. 역시나 눈앞에는 나를 쏙 빼닮은 모습을 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꿈이겠지만 전과 다르게 질문을 던졌다. 넌 누구야?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제발 대답해줘. 그림자가 나에게 걸어와 바로 멈춰섰다. 신경이 곤두섰다. 양손을 내 어깨 쪽으로 뻗었다.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떻게 마치 나를 위로하듯 날 끌어안은 채로 토닥였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 당황마저 없애버릴 따뜻함이 전해졌다. 따뜻함은 지랄. 뭐지? 이상해. 분명 꿈일 텐데 너무 편하네. 꿈속에서 잠들지도 모르는 이 안락함. 세상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는 포근함. 영원히 느끼고 싶은 평온. 날 끌어안은 채 귓가를 쏟아졌다. 힘들었지. 변조된 내 목소리. 그림자의 목소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 순간만큼 천사의 목소리보다 더 신비롭게 들렸다. 날 위로해주는 거야?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눈물을 흘렸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 안심해. 누구보다 다정했다. 눈이 감겼다. 그림자가 공을 들인 게 느껴지는구나. 라첼의 어린이의 경우와는 차원이 달라. 은세이 어린이에게 시도했던 것을 전리자 어린이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나 깎아먹을 정도라니. 완급 조작까지 확실하구나. 곱씹을수록 기분이 더럽네 정말. 은세이 괜찮아. 조금만 쉬면 되니까. 좋지 않은 기억에 억지로 퍼올리니 힘들지. 괴롭겠지만 끝까지 다 부탁해. 그림자에 대한 정보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모자라요. 중간에 끊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용사야 너도 기록하고 있지? 걱정 마. 기록 중이니까. 이렇게 3장이 끝인가? 존나 빨리 진행된다. 우리도 이야기해주는 거면서 보면서 느낀 건데 배우해도 될 정도의 표현력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언행을 연기할 때는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 고치기 쉬운 병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글쎄 우선 하던 이야기 마저 끝내고 생각하려고. 저 어떻든 괜찮아요. 말을 잘하는 세이, 뚝뚝 끊어서 하는 세이. 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네, 저들은 뭔가 엄청 각별한 사이 같네. 애정 표현을 저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니. 나도 정욱이에게 그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스스로 답답하다 해야 되나? 서아야 너의 말이 맞았어. 지금은 비록 그림자의 영향에 살아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세이의 정신을 관리해줘야겠어요. 트러블의 대세기인 것과 같을 테니까요. 버팀목이 되어야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낯간지럽지만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고. 이어서 할게요. 그래 부탁할게. 눈을 떴을 때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있는 모습을 봤다. 몽중몽 꿈속에서라고 했었나. 만약 꿈에서 잠에 들면 또 꿈을 꾸고 있다면 차라리 훨씬 나을지도 몰라. 안타깝게 현실이었지만 시계로 확인해보니 6시 13분. 내가 낮잠을 4시간이나 잤단 말인가. 거기다가 또 13분이네. 언젠가 13이라는 숫자를 가지는 의미를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좋은 뜻이었나 나쁜 뜻이었나.
군뱅이처럼 꿈틀거리면 몸은 뒤쳐였고 점심은 든든하게 먹어서 배고프지 않았다. 저녁은 그냥 때가 되면 먹어야지 하고 단순한 사고를 했다. 뭔가 할 일이 없나 생각하며 방을 둘러봤고 어질러진 내 교복과 만약 어머니가 계셨을 때 이렇게 벗어놓았다면 분명 나를 혼내시며 교복 하나를 둘 주워 옷걸이에 걸어놓으셨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금 나 혼자 있으니 그럴 리 만무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앉아 교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외투는 따로 걸고 와이셔츠 위에 넥타이를 걸고 조끼를 걸쳐 옷걸이에 걸면 끝. 치마는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반접을 제 아래에 놔뒀다. 교복 정리가 끝나자 할 일이 없었다. 천장을 바라봤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사람은 휴대폰을 만지작고 있다. 의미 없이 이 앱 저 앱을 건드리면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랑 어머니의 번호가 적힌 연락처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때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뭐지? 접힌 흰색 종이 주머니에서 떨어진 듯했다. 글씨가 적혀있었다. 010 심심하면 연락해주세요. 이세루 선배. 언제 주머니에 넣은 걸까? 번호 교환하자고 하면 바로 드릴 텐데. 그래도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불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 소매넣기 뭐야? 전화 해볼까? 별거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릴까? 입력했다.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부재중 음이 들려오면 내 긴장감을 없애버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나중에 다시 연락해봐야지. 바닥에 놓고 다시 벌렁 누웠다. 점심 먹은 지 한참 지났고 삼각김밥 하나 다 같이 까먹고 잘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점장님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깨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잠을 그렇게 잤는데 여전히 피곤했다. 좀 나아졌다고 생각한 두통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시 심해졌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기분이다. 눈이 빙빙 돈다. 지금 몇 시? 밖은 밝아져 있었다. 반사적으로 몸이 튀어올랐다. 설마 늦잠? 뭐야 이제 7시 13분 또 13이야? 놀란 가슴을 쓰러졌다. 폰이 내가 깨어나자마자 울린 것이다. 배고파. 야, 2챕씩이면은 하루 2챕씩 하고 내일 마무리 지으면 딱 되겠네? 간단하게? 내일은 영도 엘든링 학생들의 공포괴담 듀오링고. 그럼 이게 딱 끝. 그 다음날 또 DLC.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아직은 목 관리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직 목이 다 난 건 아니라서 내일은 영도 엘든링 할게요. 그냥 택도 너무 창나. 너무 창나서 너무 힘들어. 영도 엘든링을 하자. 아니야 이게 뭐 아직 어제부터 목 아프기 시작해서 목 관리는 계속 하긴 해야 돼요. 몸이 아픈 건 아니라 다행이긴 합니다만 편의점에서 잔뜩 사둔 즉석식품들 몇 개로 아침밥을 해야겠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등급대로 올랐다. 어제는 입학식 제대로 된 고등학교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했다. 아무래도 목이 부었나봐요. 감기 옮았어. 일단은 감기에 옮았어요. 제가 영화 같이 보다가 생각 없이 학교까지 걸어가 교문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뭔가 내 볼을 콕 찌르는 게 느껴졌다. 이세루 선배의 손가락. 이세루 선배? 지나가는 게 보이길래 장난 좀 쳐봤어요. 어제 못 받은 전화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번호 남겨놓으신 거 봤어요? 제 예상이 맞았군요. 못 받아서 미안해요. 딱히 사과하실 필요는. 어제 조금 일이 있었어요. 계속 갈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건 익숙하지 않은데 별거 아닌 주저를 잡담을 하며 걷다가 코너를 돌기 직전에 내 앞을 팔로 가로막았다. 왜? 쉿. 손과 입에 대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살짝 움직여서 앞을 보니 홍채란과 호나빈? 두 악마가 휘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회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채나언니? 은세이가 피해기 오빠에게 그랬다고요? 그렇다니까. 어제 강당에서 말해줬잖니. 미니로도 모자라서 라피기에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 점장까지 자기 예쁘고 알고서 써먹는 여우 같은 년이야.
채란 언니가 보기에도 은세이는 미인이라는 거네요. 조용해 나비나. 어쨌든 전했던 이야기는 미뤄뒀으면 해. 왜요? 문제 없잖아요. 그래 문제 없지. 이세루를 빼면 며칠간 사이좋게 붙어 다닐 거야. 혹시 알아? 지금도 같이 붙어서 오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의 은세이는 나도. 다른 인간이면 몰라도 이세루 그녀는 진짜 건드렸다가 좆될 수도 있어. 네 알았어요. 언니가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테고. 하지만 피기 오빠한테 들이댄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씨발년들이 남의 오빠 갖고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듣자니 진짜. 이제 라첼이네 급발진에 아무도 뭐라 하잖아. 그러니 그냥 크게 신경하지 말고. 야소이가 뭐를? 가짜는 것 때문에. 이세루 선배? 아 쟤들이 시비 걸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알겠죠? 네. 선배도 홍차에 대해서 적개심에 상당한 듯했다. 예전에 둘 사이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럼 전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1학년은 1층이죠? 네 맞아요. 나중에 봐요. 인사를 하고 1학년 5반 교실로 들어갔다. 아직은 반전체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서로 익숙하지 않은 눈빛과 표정. 어제 강윤재 선생님 주선으로 자기소개를 하였지만 그건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결국 모르는 얼굴이 아내 얼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튀는 사람이 될 생각은 없었지만 이미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어제 자기소개도 그렇고 오늘 이세루 선배와 같이 걸어온 모습을 본 학생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조용히 다닐 생각은 포기해야 할까? 참 은세이 어린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요? 다소 반복되는 구간은 조금 넘겨줬으면 해. 학교나 아르바이트 같은 거 서술해줄 필요가 없어. 걱정 마세요. 적당히 넘기고 축약하고 걸러서 풀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제 염려와는 반대로 꽤 순탄한 학교 생활이 이어졌어요. 점장님도 친절했고 선배들도 다들 잘해 주셨고요. 반 친구들은 대부분 좋은 사이도 아니었지만 나쁜 사이도 아니었어요. 한 6명 정도가 저에게 고백을 했지만요. 저런 결정적으로 타인의 생각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림자가 파고들 틈이 없었다는 뜻이네. 큰 문제 없었구나. 그땐 단순히 내가 잠시 미쳤구나 싶었죠. 지금이야 그림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걸 알죠. 그렇다면 혹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였나요? 설마 작년 5월 말부터는 아니겠죠? 뭐가 5월 말부터야? 세루 선배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이런 죄송 알고 있지 말고 말해주지 않을래? 세이 대신 제가 설명할게요. 마음대로. 홍차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에 라피기에서 전해들은 혼합인. 처음에는 보호가 목적이었고 그랬고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 친구가 되었고 뭔가 이상의 친구 이상의 뭔가 싹 트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없는 매력이 느껴졌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로 표현 못할 이끌림이 있었다. 운명의 상대라고 표현하면 좀 지나친 말일까. 적절한 말을 찾는 건 불가능했다. 모두가 어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여태껏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두들 가면을 쓴 채 사람을 대하였군. 그런 나에게 세이는 참 신비롭고 매력적인 존재였다. 반 친구들보다 세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수업할 때나 자습할 때를 빼면 점심을 먹으면 꼭 같이 먹고 학교도 같이 하고 세이가 일하는 날이면 편의점도 같이. 가끔 홍천아이나 호나비는 이쪽에 째려보기도 했지만 내까지 게 째려보면 어쩔 건데 눈가를 뽑아버릴까 하는 건방진 새끼들. 난 보란듯이 세이와 같이 다녔고 학교를 가지 않는 휴일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세이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나를 곧잘 따라줘서 정말 좋았다. 어느 날 세이가 나를 부를 때 이세루 선배가 아니라 세루 선배라고 부르는 걸 눈치챘을 때는 기분이 째졌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은세이 후배님이 길고 거창한 호칭 대신 짧고 친근하게 세이라고 부르기를 마음먹었다. 단순히 서로를 부르는 말만 살짝 달라졌을 뿐인데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다. 2011년 5월 14일 토요일. 세이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나에게 묵직하고 싸늘한 목소리가 꽂혔다. 이세루. 아버지. 7월까지 출장인 아버지가 어째서?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나라.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나 보구나.
그런 거 아니고 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실 것 같아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없을 사람이 있으면 놀랄 수 있지. 하지만 손에 쥐고 계신 회색 종이에 시선을 옮겼고 5월 모의고사 시험지들인데 너의 성적은 이러면 안 되지. 가채점을 맞힌 회색 종이가 펄럭이며 떨어진다. 너의 본부만 다 한다는 전자에 너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만 이번은 정도가 심하구나. 4월에도 3월에 비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못 봐줄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지 설명해라. 그건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 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성적이야 얼마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니 결과가 아닌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다. 컨디션 조절 실패 같은 이유로 점수가 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너에게 쓴소리를 했었나? 매를 들었나? 아니요. 친구랑 놀 수 있지. 가벼운 일탈도 할 수 있지. 외출 가능하지. 밤늦게 돌아오기. 우리 가족의 사전에 통금이란 없다. 그만큼 내 딸들이 절제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이지. 너를 몇 주 만에 뒤흔들어 놓은 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궁금하구나. 나쁜 의미로 말이지. 정 너 입으로 말을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맞춰볼까? 식은땀이 흘렸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은세이라고 했던가? 도끼자루를 썩게 만든 신선 노름의 상대가 부정할 생각조차 못했다. 내 입에서 혼이 빠진 사람의 말처럼 소리가 새어나. 아버지가 왜 세일을 알고 있을까? 출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어떻게 세일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너의 친구를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구나. 알 수 있는 수단을 널리고 널렸으니 생각은 품지 말거라. 이 집에 CCTV가 수단이 될 수 있고 너 옆에 붙여둔 보디가드 겸 감독관이 될 수도 있지. 혹은 큰딸이자 너의 언니인 이세림 마저도. 아버지의 일로서 딸이 참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걸 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지킬 건 지켜주면 어려워. 적어도 올해 11월 10일까지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으리라 생각하겠다. 넌 똑똑한 딸이. 아버지는 밖으로 향하는 문을 걸어가다가 참 이걸 빼먹었군. 당선 축하한다. 정교회장. 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나가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 상대가 나라서 문제지. 정말 저것만 말씀하러 오신 거죠. 긴장이 풀리자 내 나이도 덩달아 풀려버렸다. 제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철저한 실적주의셨고 순수히 실전만 보시는 저에게도 큰딸 어디 가서 학연말 지연말로 들어왔다는 소리 안 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학생의 실적은 꼭 선적이니 그렇게 제 모의고사 및 수능 성적에 집착하신 거죠. 전속 보디가드에 그런 배부른 소리까지 나온 거 보면 잘 사는 집안이었구나. 그냥 그렇다고 해주죠. 그래가지고 홍채란이 못 건든 거였구나. 그렇게까지 성적에 집착할 필요가 있었을까? 맞아. 성적도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넌 진짜 잘 아니까 닥쳐 박정욱. 어찌됐든 강제적으로 금지령을 당하고 세이와 학교에서 가끔 마주치는 정도가 되었죠. 잠시만요. 설마 제 옆에 있던 보디가드가 인간 감시 카메라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에게 한 수에 들어오는 이 보디가드라는 사람은 누구죠? 저를 방해하기 시작했고. 세르님 왜 안 오십니까? 밤중에 어디 가시는 겁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폰 끄고 주무십시오. 당장 집을 튀어오시랍니다. 그 외에도 세이랑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보호가 들어갔어요. 결국 방해꾼의 회방이 점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짜증이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별일이구나. 너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다가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대체 무슨 명령을 하달해 놓으셨겠네. 이 방해꾼은 저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죠. 방해꾼 상대가 피고용이라도 예의를 갖추거라. 게다가 처음부터 너가 자초한 일이 아닌 거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사생활은 없는 건가요? 아직도 이 아버지의 방식을 모르겠느냐. 큰 딸은 곧바로 알아차리고 자신의 자유를 챙겼지. 너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반육부진 꼬맹이를 닮고 싶다는 생각은 없네요. 가족에게 못할 말이 없구나. 어릴 때 성장이 멈춘 작은 사람일지라도 너보다 5년은 더 사는 인생 선배다. 너의 언니가 너가 한 말을 들으면 참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너에게 걸린 제약을 깨고 싶다면 최상의 실적을 내게 가져오너라. 최상의 실적. 말 그대로다 작은 딸아. 6월 모의평가에 있는 모든 과목에 1등급이 찍혀있는 결과표를 가져오거라. 뭐라고요? 올 1등급? 전 과목 만점이 아닌 걸 다행히로 여기거라. 이 정도면 많이 봐줬다고 생각한다만 대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의 친구에게도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거라. 먼저 대화를 걸어오면 피하거라. 썩어빠진 도끼자루지만 분해되게 놔둘 수는 없지. 제가 못할 줄 알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 조건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 아무것도 없는 상상 비교할 수 없지. 제대로 된 결과만 나온다면 10월까지 터치하지 않으마. 너 스스로 완급 조절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테이니. 네, 알았어요 아버지. 뒤로 하고 내 방을 돌아 벽에 기대고 앉았다. 자업자득이라면 틀린 말은 아닌데 옆에 너의 5월 등급을 봤다. 1, 2등급을 유지하던 숫자는 전부 한 단계씩 하락해 있었다. 1은 없고 2는 하나밖에 없네. 다시 봐도 좀 심하긴 해. 해보자고. 1등급을 한 번씩 받아와 본 적이 있으니까 치명타를 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세이의 매력이 한편 무서워졌다. 이렇게까지 열의를 가보져 본 적이 있었어. 하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면 6월 등급이 나올 때까지 세이와 어떤 접촉도 해서 안 된다는 것. 짜증나는 조건이네. 차라리 나이라도 같았다면. 그래서였군요. 이제 이해가 조금 돼요. 뭘 할 말이 없네요. 보호막이 살아왔구나. 그럼 뒤는 불보듯 뻔한 내용일까? 그건 다시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렴. 말 안 해도 알아. 뭐야? 거짓말? 진짜? 진짜 거짓말이야 이걸? 네? 일부분 회사하고? 거짓말을 파랗게 표시한다. 푸른 진실이 거짓말이잖아요. 몇 주간 같은 학년인 친구들보다 세이와 같이 있었던 시간이 길었을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해온 저에게 세이와의 교제는 신선하고 색다른. 남자라면 진작 연애까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지만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학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4월에 이어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살짝 공부를 해놓은 거를 성적이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문자로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동급생이었다면 공부라도 같이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도 없고 교내에서 마주친 일도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을 때가 아닌 아버지에게 경고를 받고 정신이 든 것이다. 아, 연락을 하나 뜸해진 게 아닌 이세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문자를 받으면 답장조차 안 했다. 교내에서 마주친 일은 존재했고 그때마다 이세루는 은세이가 신경 쓰여 미칠 노릇이었다. 정말 편리한 힘이네요.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세이가 만약 들었다면 화냈을지도. 당연히 그렇겠죠. 세이는 손님을 인지할 수 없지만 사과해야겠어요. 오늘 이상했다. 인사를 나누던 이세루 선배가 반가워까지 보이지 않아. 교문에 나설 때가 되어서 비로소 마주쳤지만 무시하고 가버렸다. 무슨 일일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생각했지만 답이 나올 리가 없었다. 저기요. 설마 에이 아니겠지? 저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산대 앞에 멍하니 있다니. 정신 차려 은세이야. 세루 선배도 바쁘겠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계산한 물건을 받은 후에 나갔다. 발길 잠시 끊겼을 때 점장님이 계산대로 왔다. 세이야 오늘 어디 안 좋아? 왜 그래? 네? 하루 종일 멍하니 있고 평소에도 기운이 없어 보여. 괜찮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그 이세로? 걔는 안 왔네? 네. 따로 일이 있나 봐요. 사정은 있는 거니까. 하루도 안 빼먹고 오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안 오면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도 수고해서 결산해줄게. 점장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네. 이 이후부터 무조건 좆될 것 같은데. 마치 점장님이 커넥션이라도 해준 거 아니야? 점장님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냐? 야, 이세로 갔다. 이러면 어떡해요? 돌아가는 길은 고요했다. 들리지 않으니 허전했고. 이런 거 오디오가 빈다고 했어. 왠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홍채란. 고작 하루 안 봤을 뿐인데 이렇게 외로울까? 집으로 들어가 생각해야지. 방에서 학교 갈 준비와 잘 준비를 마치고 지금까지 모인 돈을 세어봤다. 생활도 안정되고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도구만 해도 부족해지는 새로운 물건을 생각. 그리고 세루 선배에게 받는 거는 받기만 하는 건 싫어. 둘이서 같이 다닐 때 항상 돈을 세루 선배가 냈으니까.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 내셨지만 부담이셨던 걸까? 아,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고민해봤자 뭐해. 씻고 잠이나 자자. 정말 칼 같네. 혼자 되니까 다시 작업 치는 거 봐. 조금이라도 마음속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걸 밑바닥고 이젠 여러 번 말하기도 입밥. 그냥 알아들으렴. 익숙한 아침, 발걸음, 등굣길, 교문, 학교, 그리고 세루 선배. 낯선 세루 선배. 뒷모습을 보고 불렀다. 멈칫한 세루 선배는 한 곳을 바라보고 나에게 눈길 하나 안 주고 건물로 들어갔다. 뭔가 미움받는 듯 짓을 했나? 그저께도 괜찮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떨어져가는 세루 선배를 바라보다 옆에 누군가가 시선이 말했다. 호남이냐? 날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괜히 찜찜하게.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일 거야. 세루 선배는 이유도 없이 태도가 바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심시간에도 학교 시간에도 무시당했다. 특히 학교 시간에 교무에서 보여준 얼굴은 나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음장 같은 표정이었다. 이건 자신의 생각이라는 건가? 애써 말을 걸려고 다가가도 외면당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예 자리를 뜨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과대 망상하게 한 거네요. 그림자 때문에 계속 부정적이게.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편의점으로 향했다. 감시 때문에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한 거 맞는데 표정은 이젠 저도 이제 이해하지.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만큼은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네.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둘 말고 편의점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24시간 빈틈없이 유지한 거야? 그래? 다른 편집점보다는 시간이 같지 않았어. 길지 않았어.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네. 아니야. 괜찮아. 안에 손님 아무도 없었다. 폰을 만지고 있는 점장님이 서 있었고 세이 왔구나. 바로 시작. 네, 준비할게요.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니? 피곤하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와서 쓰러졌다. 세루 선배가 있을 땐 즐겁기라도 해서 나왔는데 모르는 사이였으면 더 좋았어. 내일은 아르바이트가 안 하니 오랜만에 요리나 해볼까. 모든 걸 잊고 칼질이라도 하면 좀 괜찮겠지? 씨발 왜 이렇게 무섭냐. 오늘 아침부터 세루 선배의 뒷모습을 보인다.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 멀리서만 지켜봤다면 동경의 대상을 삼았을지 모르리려. 그래서 원래 익숙했으니 생각해보면 1학년과 4학년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이상한 거지. 난 문제없이 잘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윤세이? 불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호나민이 웃는 얼굴 내 앞에서 안짱거렸다. 요즘 왜 혼자 다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어쩌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호나민은 기분 나쁘게 웃으며 즐겁다는 듯이 뛰어갔다. 아무것도 아니긴. 조용하다 했어. 또 무슨 개같은 계획을 꾸미고 있어. 너한테 할애야 할 뇌세포는 없어. 눈앞에서 사라져.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고 나왔다. 세우 선배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 아버지네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거야. 저녁에는 원래 하기로 했던 요리나 하자. 식재료를 사러 가야지. 대형마트로 가는 발걸음이었다. 방향은 편의점과 정반대쪽이다.
지금까지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을까 머릿속을 끊임없이 셈하다 보니 마트에 닿았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화난 내부가 나를 맞이했다. 대형마트는 원래 이런 장소였지. 오랜만에 와서 그 느낌을 잊어버렸나 봐. 들뜬 마음으로 바구니를 하나 집어들었다. 안 좋은 생각은 내버려둬도 되겠지. 식료품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랑할 정도는 못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 정에 요리를 배웠고 덕분에 간단히 음식을 혼자 만들어 먹을 수준이 되었다. 어머니가 해주신 카레가 진짜 맛있었는데 간만에 카레라도 만들려 보려고 카레에 들어갈 만한 재료를 골랐다. 3분 카레 따위가 아닌 수제 카레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옅은 미소가 지어졌다. 바로 옆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 아주머니들 날 보고 말을 걸었다. 학생 엄마 신분 때문에 왔니? 기특해라. 친화력 좋은 아주머니라 생각했다. 비록 신부름 때문은 아니었지만 예의를 차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 정도야 뭐. 우리 아들은 뭐 사오라고 하면 그렇게 가기 싫다 하는데 우리 딸도 그래. 같이 오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빨리 고르고 집에 가자고 하는데 나 혼자 장 보는 게 편하다니까. 진짜? 혹시 너 우리 딸 할 생각 없니? 어머니한테 무슨 이상한 말을. 내 이미지가 좋은 편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농담이겠지만 저런 말은 쉽게 꺼낼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아주머니들과 썩 괜찮은 대화를 했다. 아주머니들은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재밌었던 거다. 사과할 쪽, 감사할 쪽은 나였으니 지금의 나에겐 시간이 남아들었어. 아주머니들을 뒤로하고 물건을 사기에 전혀보다 송이버섯, 당근, 양파, 감자, 피망, 돼지고기를 잊자 카레가루. 이 정도면 하루하고도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겠다 싶어. 나 혼자만 먹을 때 얘기지만 바구니에 남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렸고 계산을 했다. 익숙한 관계인데 왜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지는지. 근데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한 일이자. 비닐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돈을 직원에게 줬고 직원은 돈을 받아 거슬러줘. 영수증은 통. 안녕히 가십시오. 나도 고개를 까닥거렸다. 직원은 하루에 안녕히 가십시오를 몇 번이나 할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가두기로 했다. 비닐봉지를 왼손에 들고 마트 밖으로 나왔다. 아주머니들과 수다에 떨어서인지 시간이 꽤 지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 재료들을 꺼내고 조리도구를 점검했다. 그래봤자 시칼과 도마, 포테이토 빌려줬다. 전부 이상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멀쩡하겠지. 불이 안 켜요. 뭐야? 고장? 아니면 가스가 없나? 딸깍거리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제조사 사는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았다. 호탈감이 밀려왔다. 아니 뭐 보일러 요금 안 낸 거 아니에요? 보일러 요금 미납된 거 아니야? 전자레인지로 어떻게 안 될까 이상한 생각을 했지만 실수 없이 전기주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밥도 만들어 먹나 했는데 아 짜증 나. 카레 못 만들어도 굶지 않다고 자기 위로라도 해봤지만 밀려드는 실망을 주체할 수 없어. 기댄 벽에 주르륵 미끄러져서 바닥에 널브러졌고 누가 보면 술에 취한 줄 알겠네. 그와 동시에 꼬르륵 사람 몸은 정직하구나. 이럴 때 배고프다니. 좀비처럼 일어난 천장을 열 때 아무 소리 없이 죽은 휴대폰이 띵하고 문자를 수신음을 냈다. 스팸 문자인가 아니면 세루 선배. 확인해보니 점장님이야. 괜찮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마디.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신 거. 그냥 전화로 하시지. 점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에 몇 번 울리기 전에 받아. 세이니? 네. 점장님 무슨 일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타이밍 맞게 문자가 온 거지? 마치 몰래카메라가 이 집에 있는 듯이 행동하냐?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낸 거지? 전화를 바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딱히 요? 방금 전에 마트 갔다 왔어요. 정말? 카레나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문자고 나서 바로 전화했으니 받겠는 건 이해함. 펄썩 쓰러지고 나서 문자가 왔다는 게 좀 이상해요. 오르마자 여의도 할 줄 알아? 대단한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왜 우울하게 말하고 그래?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가스레인지. 산 재료들은 어딨어? 구석에 처박아뒀어요. 양파, 당근, 감자, 카레가루, 돼지, 고기, 피망, 송이버섯. 이런. 저 말이죠. 참 바보 같아요. 이유는 말로 설명 못하겠는데 어쨌든 바보.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기껏 친해진 사람이 날 멀리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나 자신이 병신처럼 느꼈다. 복받쳤다. 재료를 잘 보고하면 나중에 쓸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그냥 다 전부 다 너무 멍청해. 사람과 가끔 이상한 데나 생뚱맞은 곳에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지금 내 모습이 그랬다. 계속 실수하다가 난 잘하는 일 하나 없는데 바보라며 자책하는 신입사원처럼. 점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수화기 너머로 내 말과 울음을 듣고 있음을 느꼈다. 울음을 멈출 때쯤 입을 여셨다. 잘했어 세이야. 네? 잘했다고. 당황을 숨길 수 없었다. 잘했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넌 내가 못한 일을 해냈거든. 들을 수 이해되지 않는 말. 뭔 말이?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울고 싶을 때 실컷 웃는 게 내가 제일 못한 일이야. 울고 싶을 때 운다고. 맞아, 힘들 때 울면 삼류, 삼으면 이유. 웃으면 인류라 하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울고 싶을 때 펑펑 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때가 아니면 언제 울 수 있을까? 난 항상 울고 싶을 때 꾹 참으며 살아왔어. 울면 안 되니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상황에서 억지로 웃고 최소한의 표정을 유지하면서. 와, 대점장인데 갑자기? 왜 괜히 의심했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울지 않는 게 더 이상하거든. 사람들은 별일 아닌 일에 슬픔을 느껴. 내가 보기엔 지금 세이가 그래. 그렇다도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 뼈있는 말이 하나하나 마음을 찔렀다. 현실적인 조언일지도 모르는 일. 근데 졸라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림자가 보여주면서 왜 점장의 마음만 그림자로 안 보여주는 거냐? 반대로 생각하면 본성이 이미 사악하기 때문에 내비둬도 된다라는 거 아니야? 착하더라도 나쁘게 만드는 게 그림자의 역할인데. 저 울기에는 할 수 없지만 점장님 말은 나에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조작할 필요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속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닐까? 점장님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 처음 들어. 아니 뭐 이 정도로 가치관을 말했을 뿐. 좋은 가치관 이런 그림자도 절레절레하는 저 새끼가 그림자 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지. 바로 그거야. 우선 최근에 있었던 나쁜 일만 잠시만 내려놔. 얼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역시 내 얼굴에 다 티가 난다. 네. 세이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네. 점장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가게 닫을 시간도 멀었고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먹으라고. 그거 대충 드시겠단 뜻이죠? 너무 속보였니? 저보고는 든든하게 먹으라고 하셨으면서. 야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지켜야죠. 세이에게 한 방 먹었는데 슬머니 괜찮다 생각이 떠올랐다. 허락해준다면. 점장님은 어디 사세요? 아 야 이거 좆됐다 씨발. 어디긴 편의점이 내 집이지.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라고 했잖아. 와! 농담하지 마시고. 진짜 편의점 안쪽에 방 하나가 있어. 그게 내 방이야. 좁아도 물건은 다 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지금 편의점 출발할. 왜? 알바가 문자가 날. 어쨌든 반겨주셔야 해요. 세이야 이유는 말해줘야. 점장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만큼 막무가내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점장님의 말은 전화와 함께 잘랐다. 아 씨발 이거 존나 재밌다. 아 씨발 뭐 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어? 와 씨.
내복을 갈아입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즉석밥을 꺼내 비닐봉투와 챙겨왔다. 하나라도 모자랐겠다 싶어서 2개 더. 밖으로 달려가 보니 편의점 도착하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 점장님 저 왔어요. 빨리 왔네. 뭘 그렇게 급하게 뛰고 그래? 손에 봉투는 뭐야? 이거 혹시 카레 좋아하세요? 카레 싫어하지 않지만 세이도 설마 있을 건 다 있다면 서요. 그럼 가스 레인지도 있겠죠? 정말 행동력은 끝내주는 거야. 2손 2발 다 들었어. 조금만 기다려봐요. 맛있는 카레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넌 남자 방에 들어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뭐 어때서요? 방 어질러져 있어서 그렇다면 괜찮아요. 제 방도 깨끗하진 않은데. 아니 그런 뜻이. 점장님은 체념한 제 고기를 떠고. 그럼 부탁할게. 맡겨만 주세요. 처음 와보는 편의점 안쪽 창고 팻말에 달린 문 말고 정체모를 문이 하나 더 있어.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가 않는다. 비밀번호는 9500. 띠링한 소리와 열렸다. 물건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고 어질러져 있다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괜히 편의점 점장이야 이거. 걸린 점이 있다면 싱크대 옆에 플라스틱 그릇 여러 개가 겹겹이 쌓였었다. 실력 좀 발휘해볼까? 혼자 말라 타집했다. 세루 선배에게 해줄 생각이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시기 했다면 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했어요. 냄비와 먹을 꺼내 도마와 시칼을 함께 씻었고 시칼은 거의 안 쓴 듯 예리한 칼날치. 스스로 요리해서 먹을 시간이 없었다. 도마 또한 흠집이 하나도 없었다. 한 번이라도 쓰긴 했었을까? 손질할 거 어머니는 칼을 쓸 때 항상 베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다. 손에 다치면 요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충고를 대상이며 칼질을 칩니다. 카레 향이 방 한가득 채워졌다. 한참을 저어주다 카레를 맛봤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맛이지만 엄마 실력 따라 가려면 아직 멀었네. 배우고 싶은 요리도 많았는데 헛웃음이 나왔다. 떨쳐내야지, 익숙해져야지, 떠올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머니는 떠올랐다. 엄마 이거 돈 받고 팔아도 되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란다. 아빠는 좋겠다. 요리 잘하는 아내 둬서 이제 요리 잘하는 딸까지 두면 상상만으로 좋구나 우리 딸. 그만 생각하란 말이야. 추억해봤자 슬픔만 남을 뿐이라고. 왜 그리워하는 거야? 양 볼을 찰싹 때리며 옛 생각을 지우려고 했다. 물론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나봐. 사람은 추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봐. 추억한 결과가 행복이든 마음 아픈 슬픔이든. 카렌 잘 돼가? 점장님의 목소리가 날 현실로 되돌려 넣어. 네, 오랜만에 해본 카레지만 생각보다 잘 됐어요. 감탄하셨다. 맛있겠다. 요리는 혼자 배웠니? 아니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 어머니께서. 점장님은 은세이의 가정에 대해서 알잖아. 엄마가 없고 아버지도 지금. 그렇다면 은세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이 최고의 상황이 아니냐 이거지. 점장님 괜찮아요? 엄마 이게 너무 조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괜찮대도요. 세이더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어머니 이야기는 되도록 하셨다. 보이지 않는 배려예요. 와 근데 진짜 착하네요. 사실 나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은 편은 아니었다. 누가 돌아가신 보고 또 자살한 어머니 주제를 삼고 싶어. 혹시 셔터 내리셨어요? 셔터는 안쪽에서 못 내려. 오늘은 일찍 닫고 쉬려고. 시계를 보니 8시 13분. 시간이 벌써 있다. 편의점 문 닫기엔 이른 시간이다. 그나저나 또 13분. 이제 놀랍다. 조금 일찍 닫은 감이 없지 않은데. 아 이게 뭐야. 굉장히 피곤하다 이거. 바닥에 주저앉았고 카레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바닥을 치며 말했다. 아 이런. 왜? 그러세요? 카레랑 같이 먹을 밥이 없을 텐데. 그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즉석밥 3개를 꺼내서 보여줘. 왠지 필요할 것 같아. 서요. 준비성이 철저한데? 한번 카레 맛
봐주실래요? 그래? 그럼 어디? 푸후 불었어. 그래까지 안 해도 되는데. 뜨겁잖아요. 국자를 받아 카레를 맛봤다. 오 맛있어. 3분 카레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걸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점장님 밥 좀 전자레인지로 데워주세요. 그 정도야 얼마든지. 근데 이 버섯은 뭐야? 네? 버섯이요? 응. 손재조차 되지 않은 송이버섯들이 외로이 올려져 있었다. 혹시 카레에 들어갈 재료니? 잊고 있었네요. 카레에 넣으려고 한 송이버섯인데 재료를 빼먹었을 실격이네. 보통 카레에 버섯이나 피망은 안 들어가지만 송이버섯을 하나 집어들어 유심히 바라봤다. 아 이러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라도 났어요? 저기 선반에 있는 프라이팬 좀 줄래? 낮은 후라이팬을 뭘 하시려고? 여기 있어요. 고마워. 자 이제 우리 이 버섯들을 납작하게 썰기 시작했고 능숙한 손님을 요리를 좀 해본 사람인 것 같다. 냉장고에서 계란 3개만 해줘. 꺼내줘. 냉장고를 열었더니 계란 3개밖에 좀 남았어. 계란을 봤더니 그릇에 먹다 있게 젓가락을 저어서 계란물을 만들었다. 이건 양게장의 계란? 이지랄. 점장님 혹시 눈치챘구나. 뭘 하려는지 알겠네. 계란물을 이 버섯 프라이팬에 붙일 생각했다. 썰어둔 버섯을 계란물에 품더 꺼내서 식용유를 뿌린 달군 프라이팬에 위에 올려 버섯이 올라가자마자 듣기 좋은 소리. 버섯만 하면 심심하니까 당근과 양파를 썰었다. 계란말이를 변신시켰다. 와 요리만 했다면 괜찮지만 무슨 망초와 스크럼블 에그가 되었던 나에게는 마법 같은 풍경이다. 점장님의 노련한 솜씨를 감탄을 자아냈다. 내가 계란말이 만들면 항상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칭찬 고마워. 눈 깜짝한 사이에 카레에 밥, 계란 옷을 입은 송이버섯, 계란말이까지 깔끔한 플레이팅을 선보였다. 점장님은 내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칼을 잘 다루는 점장님이다. 근데 도마를 쓰지 않는다.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서빙했거든. 윗사람이랑 마찰이랑 너무 많이 생겨서 때려치고 나왔지만 마찰이 너무 많아서 때려치고 나왔다. 웨이터셨어요? 한 달 정도 일했거든. 되새기만 옛날은 아니지.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있으니까. 그럼 어디 세이가 만든 카레를 맛볼까? 웨이터가 요리할 일 있나? 맛있게 드세요. 한 가지 해쳐. 많이 배고프셨구나. 너무 맛있어서 그래. 맛있다니 기쁘네요. 컵라면만 드셨으면 어쩔 뻔했어. 이건 세이가 만든 카레? 수제 카레? 내가 만든 카레와 점장님이 만든 버섯부치 계란말이를 저녁을 먹으면 이야기를 나눴다. 즐거웠다. 시간 가지고 모르고 대화하기를 한창. 편의점에서 나올 때는 이미 밤 11시 13분이 되어 있었다. 그럼 아 놀래라 씨발.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재밌었어요. 와 뭐야 그래도 무난하게 나가네요. 아 이건 대점장인가? 진짜로? 어? 뭐야 아무 일도 없었네. 아이 뭐야 이거. 그래 조심히 들어가. 세이덕을 많이 보네. 아 점장님 하나 잊은 게 있어요. 응? 아니요 이거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어. 대담해졌다고 해야 되나? 가까이 다가 까치발을 세워 두 손으로 얼굴을 잡았고 볼에 키스를. 세이야.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결국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다시피 내달렸다. 그렇지만 좋은 일이 있는 사람 마냥 귀가 입에 돌렸다. 뒤를 돌아보니 점장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질세라 점장님을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미소가 느꼈다. 아니 근데 점장이 착하면 전현 인생이 저렇게 개 좀 망할 이유가?
방에 들어가는 계속 점장님 생각만 하고 가끔 여학생들 사이에서 점장님들 반쯤 찬양하며 열광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점장님 요리하는 모습은 못 봤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는지 한 번 더 같이 요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할 줄 아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들뜬 날이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놀이공원에 처음 온 아이처럼 가슴이 쿵쿵 뛰었다. 너 좀 신기하 불편해 보인다. 조용히 하세요. 눈치 없는 새끼. 일부러 물어본 건데 개념 없는 새끼. 하. 윤세이는 이렇게 사랑에 빠진 천연덕스러운 여고생의 면모라고 쓰는데 이 점장이라는 놈은 야, 아이 존나 웃기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그림도에 감사합니다. 대정욱. 진짜 대정욱. 이 점장이라는 놈은 세이를 돌려보려고 하는 생각이 가관이야. 주황색인데? 어때? 저런 생각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하고 있어. 이걸 왜 말해주냐고? 적어도 넌, 속지 말라고. 비정상적인 호감을 가진 은세이처럼. 점장님 생각은 몇 분인지 모르겠다. 어? 나? 나요? 이리 뒤쳐이고 저리 뒤쳐이고 억지로 머릿속에 밀어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점장님만 떠올라. 안타깝지 않냐? 모든 사태를 알고서 좀 보면 웃긴 얘기지. 이건 짝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아닌데? 그렇게 말하긴 뭐하고 점장도 세이에게 호감이 있었으니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은세에게는 참 답없는 현실이야. 그림자가 말하란 너는 누구일까? 누군가를 설명하듯 주입하듯이 말하네요. 확실한 건 대상이 세이가 아니라는 것 정도. 물론 저야 대상이 손님인 걸 알고 있지만 마치 소설의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하는 것 같아. 내 말 못 믿어 같은 느낌도 나. 당연히 점장이 저런 생각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겠지. 그렇겠지. 미스테리가 너무 많은데. 아니 야 주황글씨가 진짜 우리의 생각을 읽은 느낌인데 막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오잖아. 우리가 그림자가 아닐까? 제 4의 벽을 넘어서? 독자까지 읽은 행동이 아니야 이거? 일부러 그렇게 위도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와 씨발 나 진짜 그럼 개소름 끼칠 듯. 그러니까 점장은 아무 문제 없는 일반적인 인간이지만 그런 느낌을 막 만들게 만들어서 쟤는 나쁜 놈이다 뭔가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 대사가 주황글씨로 똑같이 나왔어.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가 얼마나 남았어? 8분의 3. 사실 이미 작중에서 거짓말일 가능성이랑 진실일 가능성 둘 다 잘 뿌려둬서 추측하면 극단으로 가게 해놓았음. 이게 구체적인 수치네. 그럼 본편에서 그림자가 손님을 초대한 이유는 뭐냐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그건 나는 아직 풀지 못했어. 외톨이의 그림자, 녹색의 거짓.
아, 야, 이거 존나 재밌다. 와, 씨발. 와, 이렇게 끝나네. 야, 오욕장 내일 하자. 야, 이거 내일 합시다. 이거 존나 재밌다. 진짜 솔직히 존나 잘 만들었다. 내일 합시다. 야, 지금 목이 이제 슬슬 갈린다. 궁금하긴 한데 오욕장을 오히려 몰아서 보는 게 좋을 듯. 왜냐면 여기서 5장 하면 6장을 못 봐. 6장 목 아파서 못 봐요. 그러니까 내일 그냥 하자. 내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5, 6장에 다 있어. 와, 근데 진짜 방금 내가 생각했던 그게 맞으면 제 4의 벽을 넘어섰는데? 내가 점장한테 생각하던 그 생각이 주황글씨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의 생각을 행동과 일상을 통한 심리적 괴리감 묘사가 되게 깔끔해서 보기 좋네요. 너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마치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상처럼 흘러가는 거야. 그냥 너 무슨 일 일어나는 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넌 점장이 존나 나쁜 새끼고 점장이 무언가, 야, 그러고 보니까 맞네. 집주인 아저씨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방에 같이 은세이랑 있을 때 집주인이 무슨 일이라도 막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듯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괜히 여자랑 남자가 한 집에 있으니까 뭔가 히토미적인 일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런 대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 우리들의 생각을 적어 넣은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존나 그거 완전 단갈론파 V3 아니냐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건 존나 잘 만든 제4의 벽인 거지. 왜냐면 우리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예측한 거니까. 우리를 가지고 논 거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도파민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 점장은 무조건 나빠야 돼 이러고 있었어 우리는. 와. 왜냐면 이세루가 은세이를 지켜주지 못할 때 이제 드디어 이세루 저기 뭐야 은세이 좆됐다. 그냥 다들 좆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좆됐다 이러고 있잖아. 6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우리 때문에 좆됐다 같은 느낌은 아니고 우리의 생각까지 읽을 정도로 게임을 만들었다 이거지. 주황색은 독자들의 상상이자 저희 독자들의 생각을 시발 읽은 걸 수도 열심히 있어. 추측한 독자 보고 아무튼 넌 사냥이야 하면서 허수아비 왜냐면 때리기 파란 시작하던 색깔 글씨는 용기사 거짓말이라는 게 엎드려. 확정됐어. 근데 주황색 글씨는 생각을 읽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림자가 그 사람의 생각을. 근데 주황색은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 아니야? 본편 주황글씨도 보려고. 본편이랑 여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여기 주황글씨는 설명이 있던데. 주황색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든. 그치,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지. 근데요 왜 그러면 점장한테는 왜 주황글씨가 계속 안 보이고 있었냐 이거야.
처음부터. 왜 이제서부터 보이냐 이거지. 그것도 가서 카레를 해주니까. 내가 봤을 때 점장도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사건에 휘말렸어요. 와 근데 이거 좀 이거 약간 그 느낌이다. 사람을 나 약간 그거 좋아요. 사람을 진짜 박살내는 방법은 그 사람의 제일 버팀목 같은 사람이 되면서 갑자기 사라지면은 그 버팀목이었던 사람이 없어지면은 사람이 진짜 정신이 나가버린대요. 그런 거 노린 걸 수도. 딱 진짜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느낌인데? 이세루가 이미 그걸 한 번 했어. 이세루가 어떻게 보면 은세이의 최고의 버팀목이자 지지해주는 하나의 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갑자기 연락 끊고 무시하고 없어져 버린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점장도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와 근데 이거 좀 야 본편보다 DLC가 존나 재밌는데 이거? 아니 순수하게 글 필력만으로 이게 나오나? 아 씨발 야 이거 무조건 아니야 이거 내가 텐션 좋을 때 하자. 이거 무조건 내일 할게요. 내일 일부 차라리 이걸로 하자. 일부를 이걸로 합시다. 이러고 그림자 어때요? 때문에 의심병 도진 그냥 일부를 이걸로 하자. 다른 점장 거 말고. 죽여버리면 진짜 인생 아니면 사람 좀 모은 다음에 설명 완벽하긴 하다. 영도 엘든링 사람 모으고 바로 이거 할까요? 그리고 마무리 듀오링고? 아 그냥 마무리로 이걸 해? 아 여운 남게? 아 오케이 여운 남게 그럼 마무리로 할게. 그럼 내일 영든링 살짝 영도 한 1시간 정도 보고 듀오링고 하고 이걸로 마무리 딱 집자. 아니 목은 아껴야 돼요. 저희 최근에 목 작살나가지고. 아 근데 본편 마지막의 결과 다 알려줌 과롱사 지키. 와 이거 좆된다. 이거 확실히 그 글만으로 내가 쓰르라미 울적에서 그 길 다닐 때 그 공포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 느낌이 드는 게 존나 신기함. 그냥 글만 읽는데 은세이 좆될 것 같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체가 무섭고 괜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집안에서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미사여고 딱히 안 넣고 간결하게 묘사하는 거 되게 이해하기 쉽고 전달하기 좋게 잘 해놓은 거 부럽네요. DLC 처음 본데 과랑사 봐야겠다. 존나 재밌네. 아니 이거 본편이 존나 웃긴데 재밌어요. 저 이제 웃긴데 딸쳐야 잘 하니까 빨리 방송하세요. 유유. 이거 좀 웃긴데 이게 웃긴데 좀 트릭 같은 게 좀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함. 생각 이상하게 결말 빼고는 존나 재밌었어요. 근데 그 결말을 지금 DLC에서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나 흥미를 가지고 보는 거임. 와, 야 이거 재밌다. 진짜 좋댄다 이거. 결말도 크게 바뀌진 않았지. 근데 살짝 아쉬웠다 이거지. 와. 야,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이거 마무리합시다. 내일 6챕까지 해서 이거 마무리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저 목은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목 관리하고 그림도네 오늘 그림도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도네. 목 아파. 목 아파. 캔디 먹어야겠다. 그죠?
아 이게 그림전에 4일차까지는 못 봐요. 오늘 걸 봐야 됨.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3일 거까지만 저장이 돼가지고 아쉽게도 다들 그림들 너무 많이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템포 올린 거 좀 잘 됐나? 영상? 오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요. 유튜브 이번 거 템포 좀 잘 나오네. 템포 올릴 거 많은데 잘 됐다. 매처 카멜리온급으로 잘 나오네. 아 근데 재밌다. 존나 재밌다. 잘 만들었다. 존나 씨. 볼 때마다 띵하네. 영어 공부하는 것도 올리려고요. 그 듀오링고 하는 거 싹 다 편집해서 올리려고. 지금 편집할 거 존나 많아가지고 종겜 알고리즘은 이제 좀 잡히기 시작했죠. 편집자도 좀 일해 씨발. 빨리 쇼츠 안 올려? 쇼츠 좀 만들어 봐봐요. 언제까지 쉬는 거야? 언제까지 쉬냐고? 일하라고. 패러디가 재밌어서 일을 못했다고요? 이 씹새야. 너가 무집자 해주면 안 돼? 전 돈 준단 말이에요. 하루에 3개씩 만들라고. 솔직히 하루에 3개 나올 만한 방송인 것 같은데? 쇼츠는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지 않나? 하이라이트 오늘만 해도 듀오링고. 근데 로사님도 1,000만 원 넘게 받고 맞썸카 유기했는데 편집자도 좀 유기하면 안 됨? 듀오링고는 생각보다 애매하다고요? 거기가 안 써나 이종은. 아 팀포 같은 거 어때요? 팀포 같은 것도 괜찮고. 와우. 뭐 고닉자마다 작두로 단두대 치는 쇼츠는 10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조회수 안 나와도 되니까 좀 재밌어 보인다 싶은 거는 다 만들어 주세요.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올려야 돼. 아 씨발 이거 진짜 저거 보자마자 그냥 벤 갈겨버림. 너무 역해서. 쇼츠는 다다익선이다. 진짜 존나 재밌네. 진짜 존나 재밌네. 영어 공부 엑셀 추가하는 장면 묶어서 영어 공부하고 용 쳐먹고 뭐 그 배우는 거 해도 쇼츠 나올 것 같은데? 리얼? 차라리 엑셀을 쇼츠로 만들어도 되고. 아 안되겠다. 편집자 나랑 좀 대면 좀 해야겠다. 나랑 편집 얘기 좀 해야겠다. 앞으로 오늘 방송에 어차피 방송 다 보니까 오늘 쇼츠 뽑을 것들 나랑 같이 상의 좀 해야겠다. 이 새끼 이거 패러디도 씨발 너 지금 레벨 몇이야? 너 50레벨이지? 내가 지금 22레벨인데 혼자 50레벨을 찍어? 이 새끼 이거 혼자 그 테라리아 맵에서 테라리아를 해? 야! 48레벨이에요?
내가 22레벨이야. 너 안 됐다. 너 내가 지금 방송 끄면 또 패러디 하러 갈 거잖아요. 내가 다시 방송 켜서 패러디 써도 다 될 그래 거야. 그래 편집자. 우리 탭스에서 보자. 너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켜서 너 서버 너 패러디 못하게 해줄게. 근데 솔직히 듀오링고 쇼츠 올릴 때 꼭 이 새끼 독당근 200개 씹어서 뒤져가는 표정인 거 넣어두세요. 꼭! 아, 너 목 아프다. 자, 일단은 목 그만 쓰고 저거 약 좀 먹고 오늘 좀 제가 당분간은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솔직히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감기가 목감기 걸린 거라 목만 아픈 거라서 관리하면서도 방송은 꾸준히 키겠습니다. 예. 내일도 키고요. 그다음 날도 키고요. 계속 꾸준히 키겠습니다. 좀 짧더라도 좀 이해는 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